안녕하세요. 저는 42기 관세사 차석 동차로 합격한 임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분이 세 글자 만두씩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 2월에 처음 그때 스키장에서 놀고 있을 때 원장님께 처음 문의드려가지고 그때 시험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3월 7일에 빈자리 접수해서 1차 시험을 보고 그때 당일 떨어졌어요. 평균 55점이었는데 꽈락 없이 그때 당일 떨어지고, 그러고 이제 2차 시험 보고 1차 시험 보고 이제 이번에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차 시험 첫 번째에 제가 비록 빈자리 접수를 해가지고 한 2, 3주밖에 공부를 못하고 봤지만 한번 봐놓은 게 그래도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3월 되면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잖아요. 1차 시험을. 그때 아마 미리 공부를 해보신 분이라면 그때 모의고사랑 같이 병행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많이 본다인데, 일단 눈에 찍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도 1차 시험 첫 번째 빈자리 접수해서 볼 때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그러고 개념 강의도 다 못 듣고 그러고 봤는데, 그래도 그때 몇 개월 전에 눈에 한번 찍어 놓은 게 그게 되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세법도 그때 점수가 되게 70점인가 잘 나왔어서, 그래서 2차 모의고사 나중에 3월에 할 때 같이 1, 2차 병행할 때도 내세법 공부 안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막 혼나고, 내세법 점수가 그게 뭐니?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그러셨는데, 내세법은 정말 저는 좀 믿고 가는 그런 편이어서 그렇게 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많이 봐놓자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4월부터 개념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 처음에 패기롭게 학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이제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좀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 나오려면 이제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옷도 예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4, 5, 6 그때 개념 강의 때는 학원으로 결제는 했지만 인강으로 바꿔서 들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그때는 무조건 이해를 많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대한 이해 안 되더라도 저는 3번씩 돌려서 본 적도 있어요. 거의 강의가 1시간이면 이해될 때까지 3시간씩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인강으로 했던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7, 8월이 되잖아요. 치얼업 여러 하셨잖아요. 그 치얼업 때 제가 하루에 재보니까 그때부터 쭉 하루에 14시간씩 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계속 쭉 시험 볼 때까지 14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그 가족끼리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 9시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음날 시험이니까 저는 공부가 끝나면 자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17시간씩 해보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17시간은 저한테 무리구나 해가지고 14시간으로 쭉 시험 볼 때까지 유지를 했고요. 그 10월 달에 그래서 그 주 7일 14시간으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긴 했어요. 제가 사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운동을 안 하고 그렇게 14시간씩 하니까 나중에 되게 몸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뭐라도 조금 쉬고 조금 운동이라도 조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의고사 때 일주일에 딱 하루 토요일 저녁 때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집에 산책로가 되게 조경이 잘 돼 있어서 그때 30분 걷는 거, 그걸로 스트레스를 다 풀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1년 더 한다고 했으면 되게 무조건 운동을 넣을 것 같아요. 산책으로는 부족하다. 만약에 14시간씩 하실 거면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문자인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네.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좀 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거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이게 7이랑 5가 제가 느끼기에 두 문자 따기에 좋은 그런 리듬이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제주도에서 들었던 리듬인데 아, 이거 7은 이렇게 따따따따 따따따 이런 식으로 잘 외워지고 그리고 5는 리듬이 따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잘 외워져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외우다 보면 어차피 다 노래 부르는 식으로 외우다 보면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7개, 5개 이렇게로 두 문자 많이 따서 외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왔는데 외국에 살다 왔었어요. 그래서 영어랑 외국어 몇 개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외국어 가지고 숫자 뭐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 쪽 언어가 1, 2, 3이 서뚜 누아띠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HS 여러분 외우실 때 소호주 잘 안 외워지시잖아요. 소호주 그 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HS 하실 때 예를 들면 그 88료 있잖아요. 88료에 주가 하나가 있고 지금 첫 번째 무 이렇게 외웠고 이자 그 다음에 이자.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다 주 외우실 거잖아요. 순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그냥 메인 주고 이게 소호주 1번, 2번인데요. 이거 뭐 무동력 항공기랑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소호주는 그 이자 이거는 그냥 제 암기식이었고 여기서 번호가 나오잖아요. 8802 점? 뭐 40 이게 111이잖아요. 이거 외울 때 저는 외국어 중에 베트남어가 1이 못이거든요. 그래서 못 이렇게 외우고 부터 8802.40까지 해서 자체 중량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때 40은 이제 그냥 한국어로 40 해가지고 이거 외울 때 못 40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최대 이륙 중량인가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나올 때는 이거 8806점 이게 두화 할 때 이것도 외국어로 두못사 1부터 2, 4랑 두못사 찐못사 이거 이것도 다 외국어로 외웠거든요. 두못사 찐못사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들으실 때는 되게 웃긴데 이게 되게 기억이 잘 남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뭐 외국어를 당장 공부해라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저기 싱가포르에서 이걸 받고 어디에선 이걸 받고 어디에서 이 리듬이 좋았고 하면 다 갖다가 붙이셔서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차피 나만 아는 거고 나만 웃긴 거니까 그냥 다 갖다가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못못사공 두못사 찐못사 이렇게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문자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11월이니까 잘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다 땄어요. 저는 다 그냥 처음에는 조사까지 다 땄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두 문자가. 그래서 합쳐지는 거 자연스럽게 합치면서 전 두 문자 다 따고 가로로도 다 따고 세로로도 다 따고 다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 했고요. 그리고 식은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씩씩하게 해요. 이제 11월이잖아요. 저는 동차인데 11월부터 4분의 1 모의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범위가 4분의 1부터 시작을 했나? 그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그 2배 범위로 봤었어요. 만약에 지금 범위가 8분의 1 범위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른
공식적으로는 8분의 1 범위지만 저는 4분의 1 범위 이렇게 보고 4분의 1 범위로 시험이 나올 때는 2분의 1 범위로 보고 그리고 2분의 1 시험 나올 때는 전 범위로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많이 보는 거예요. 그냥 눈에 찍어 놓는 거예요. 차가차가 그냥 이게 제가 조금 힘들긴 해요. 이렇게 2배씩 하는 게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긴 하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아무튼 하루에 14시간씩 하면 돼요,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조금 만약에 이렇게 2배씩 공부를 하실 거면 꼭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한두 시간이라도 쉬는 시간을 꼭 넣으셔서 이렇게 푸는 시간을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공부하면서도 이게 안 죽네 하면서 신기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진짜로. 네, 그래서 그랬고요. 그 씩씩하게가 또 11월 때 만약에 4분의 1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강사님한테 직접 첨삭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우호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냥 이거 동차인데 왜 잘하냐, 이거 누가 시험 문제 먼저 보여줬냐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이렇게 펑펑 울었거든요. 그 말 듣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막 다들 못 믿으셔가지고 너무 막 억울했는데 근데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 아니니까 그냥 꿋꿋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울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씩씩하게 그냥 별거 아니다. 그리고 꼭 내가 어제 본 거 오늘 까먹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다 까먹었었어요. 그냥 다 까먹고 새로 채우고 까먹고 새로 채우고 그리고 저를 계속 못 믿고 제가 저를 계속 믿어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타입이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씩씩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 씩씩하게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시험 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5시 반에? 이때 사실 알람 맞춰놓고 깬 건 아니고 그냥 눈이 떠졌어요.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데 5시 반에 일어나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법을 먼저 보고 관세법 전범위 보고 그 다음에 HS 전범위 보고 그러고 있다가 엄마 아빠한테 끌려가가지고 차 타고 시험 보러 갔거든요. 책 이렇게 편채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제 일어나시든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책 놓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가지고 씩씩하게 시험 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동차분들 계시니까 1차 시험 보실 거잖아요. 3월에 시험 보실 때 제가 그때 이게 그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1차, 2차 모의고사를 같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때면. 근데 저 때 멘토님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다들 이제 1차에만 집중을 해라. 2차는 한 2주 동안 보지 말아라.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 다들 이해는 하시잖아요. 1차 떨어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냥 왠지 될 것 같은 거, 이래도 될 것 같아서 그냥 1, 2차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봤고, 이 시험 보기 전주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때 모의고사를 보는 대신에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은 온전히 다 1차만 공부하려고 저는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갔었거든요. 시험 직전까지. 그래서 그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2차 모의고사 그 1등 하고 그러고 1차 시험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1차 시험 볼 때 진짜 계속 이렇게 글씨로 쓰는 연습만 하다가 이게 진짜 습관이 돼가지고 관성적으로 1차 시험 볼 때도 막 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골라야 되는데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정신줄 놓을까 봐 정말 힘들었는데 만약에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정신줄 잘 잡고 이렇게 찍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고 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품타 앱 써서 쟀을 때 10월 달에 한 달치 평균이 14시간 나왔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침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침 시간이 있고 점심 시간이 있고 저녁 시간이 있다고 치면 이 중간에 식사를 하신다고 치면 저는 여기 밥 먹을 때도 책 보면서 먹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양치할 때도 보고 샤워할 때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샤워하고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밥 먹으면서 볼 때는 저는 HS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잘 읽히기도 하고 좀 덜 체하거든요. HS가 밥 먹을 때는 제일 덜 체해요. 그래서 이거 HS 보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보시는 게 힘드시면 유튜브에 그 HS 그 녹음 파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식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대신에 저처럼 하지 마시고 꼭 쉬는 시간을 한두 시간이라도 아니면 운동 시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0분 산책 가지고는 일주일 힘들어요. 모의고사 볼 때는 조금 힘들어서 꼭 1시간 정도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비우셔가지고 운동이나 뭐 휴식 시간을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주세요. 네. 매일 공부량이나 공부 과목 같은 거를 루틴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루 뭐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관세법, 점심 먹고 이런 걸 똑같이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답변부터 하자면 아니요. 저는 왜냐면 계획을 안 세우고 공부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4월에 개념 강의 때 주간 테스트 보잖아요. 그러고 치얼업 때도 계속 시험 보고 10월, 11월에도 학원에서 계속 시험 보고 매일 시험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고. 그래서 그 다음날 시험 볼 거 준비하는 그 자체가 그냥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부터 손에 집히는 것 때부터 근데 그게 제가 정할 때 약간 찔리는 거 있잖아요. 나 저거 기억 안 나는데 싶은 것부터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치면 저는 좀 무역실무가 재밌고 관세법이 조금 외울 게 되게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세법을 아침에 주로 두는 쪽을 택하고 무역실무는 밤에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롱해롱 해도 이제 읽히거든요. 무역실무는. 그때 무역실무 그때 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또 질문 주세요. 네. 두 문자를 7, 5 리듬으로 따신다는 게 네. 한 문장에서 촘촘하게 7자를 따신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HS면 한 주에서 총 7자를 따신다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이게 모든 거를 다 7개, 5개로 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억을 꼭 해야 된다 싶은 거를 약간 그 주의 테마 같은 거를 정해서 7개, 5개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 개수 제한은 없잖아요. 그냥 이게 7개, 5개가 제가 제일 외우기 편한 거라서 그래서 주가 만약에 이렇게 막 여러 줄이다 할 때 이렇게 7개, 5개 7개, 5개 이렇게 끊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이미 내가 외웠다 싶은 거면
이거 그냥 나중에 빼버리고 7개, 7개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든지, 당연히 이렇게 세로로 딸 때는 그냥 뭐 4개로 따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초반에 약간 재미 붙일 때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7개, 5개로 안 땄고요. 저도 나중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따가지고, 예를 들면 그 관세법의 원료가세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3, 2, 세해, 원외, 과적심, 16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쭉 땄었어요. 네, 결론은 두 문자는 다 따라. 네. 그리고 씩씩하게.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일단 그 혹시 1차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2월에. 그럼 저랑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그럼 이제 다가올 모의고사 시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의고사 이때 3월이 다가올 때, 그때 토요일 날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일요일에 보실 수도 있지만 토요일에 저는 봤거든요. 토요일에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차 공부를 바로 했어요. 그때 보고 나서 2차 또 공부하기엔 뭔가 보기 싫은 거예요. 2차가 너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쉬는 느낌으로 바로 1차를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그거를 제가 그래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좀 오답하고 쉬고, 일요일 날에 회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계 저는 개념 강의만 들었거든요. 문제풀이는 안 듣고. 그래서 개념 강의 그 책,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가지고 회독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진 않고, 그냥 시간 정해놓진 않고 무조건 회계 우선으로 했던 것 같아요. 회계. 그리고 내세법은 어차피 막판에 3월 가서 해도 시험 그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세법은 좀 남겨놓고, 무역 영어는 이제 뭐 다들 무역 실무 하시니까 그 관세법도 관세법을 이제 하시니까 이제 회계가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요일에 회계 먼저, 아침에 회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주중에요? 그렇게 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한 3일 정도 1차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시기마다 바뀌었었어요. 조금 회계가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조금 화요일까지 하고, 아니면 그냥 월요일까지 하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두 문자를 다 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따기 조금 애매한 애들도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말이 막 나오고. 네. 이런 거는 뭐 막 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비비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 그게 HS 말씀하시는 거죠? 15. 그게 제가 HS 15부가 주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주 5번에서 비금속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 규정 있잖아요. 주 5. 거기에서 그 책이 그 홈페이지, 그 CLHS 홈페이지랑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데, 비금속 이라고 했다가 이 부위 금속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비금속이라고 했다가, 그래서 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외우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이코닉한 그런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그때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만약에 이 부위 금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면, 저는 처음에 두 문자를 이렇게 부로 따고, 그 다음에는 비금속에서 나오면 이렇게 비로 따고, 그 다음에 부비 다시 부였나? 그래서 이렇게 땄었던 것 같아요. 그 15부 그 주 5 첫 번째 호 이렇게 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근데 보다 보면 사실 이거 15부
금속이라고 쓰든 아니면 비금속이라고 쓰든 사실 그렇게 많이 감점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최대한 자세하게 그냥 다 꼼꼼히 외우려고 했어요. 제가 편한 걸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외우려고 했었어요. 네, 어떻게든 만약에 비금속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된다 하면 뭐 그것도 나름 한 3번 반복되면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네, 시험 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보고 가시면 기억이 납니다. 네. 아, 그리고 저 그거 시험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기출 문제나 아니면 뭐 그냥 개념서에서 뭐 버린다 이런 마음을 저는 하나도 안 가졌거든요. 전 다 챙겨갔어요. 전 무역실무도 EUCP, URC 뭐 그런 것까지 다 받고 운송협약 그런 것까지 다 받고 그리고 HS도 이번에 시험이 2번 문제인가요? 그때 거기가 30년 전 기출 문제 비슷한 게 나왔었거든요. 협약 물어보는 문제. 근데 제가 그거를 버리지 않고 문제풀이 시간에 듣긴 들었는데 책 제일 초반에 나와 있어서 사실 보기 좀 힘든 구간이긴 한데 제가 그걸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라도 버리지 마시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라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다 이렇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때 진짜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11월부터 시험 보시잖아요. 그 모의고사 보시잖아요. 4분의 1이든 치얼업이든 그거 보실 때 모르는 게 나와도 그냥 무조건 한 글자라도 좀 웃기더라도 무조건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30년 전 기출 그 HS 그 협약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소설을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막 지어내서 짜집기를 해서 머릿속에서 뭐라도 쓰니까 점수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모르는 게 나와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뭐라도 쓰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궁금한 거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